아, 진생이 오시네요. 저번 주에는 성도하시는 분들 다 안 보이시더만. 예. 예, 오늘 할 차례. 고불금인 고재하 여기도 했었고, 인자 재하 했었고,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네. 저번 주 할 때 처음부터 읽어봤으니까 바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남자가 위나라 영공의 부인이었죠. 예? 자로 분류하여 예. 남자라는 여자가 아주 물란한 여자고 또 그러면서도 위나라 영공의 부인으로 있으면서 정치에 많이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아주 평판이 안 좋았고 심지어 자기 아들이 죽이려고까지 했고 뒤에는 죽였죠. 그래가지고 했었는데 만난 그 일이 아마 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이 맹세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겠죠. 그까지 했고 그 다음 중용지 위덕이야 여기 할 차례니. 예,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중용지 위덕이야 기지어의 혼저 민선이 구원이라 자공인왈 여유 박시어 미니 능제중한데 여아하니 가위인호이까 엄청 큰 말이죠. 박시에 하는 게. 자왈 하사음인일이요 필야수군저 요순도 기유빙저신이라 저자가 제가 아니고 저자입니다. 어조사에 된 기호의 준말입니다. 의문종일사 목적격 대명사 플러스 의문종일사일 때 저라고 씁니다. 기유빙저신이라. 그다음 부인자는 기용일이 이빈하며 기역다리 달인이니라. 유명한 말이네요. 능건칩이면 가위인지 방야이니라. 오늘 하고 좀 더 있습니다. 그 다음 수리 제7이라. 있지요. 수리 제7. 자왈 수리 부작하며 신이호고를 절비어 노팽하노라. 진도 나올 때까지 하겠습니다. 자왈 무기지지하며 지자가 기억하다 알다라고 하면 식인데 기억하다 암기하다라고 할 때는 지라고 있습니다. 무기지지하며 하기불령하며 해인불건이 하유어 아제오 자왈 해놓고 나와 있는데 중용이란 말이 나와요. 우리 중용 자왈 중용지 위덕이야 기저의 혼저야 중용하면 우리는 답답 사실만 책 이름이 생각이 나죠. 책 이름 중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용 책 안의 내용은 어떤 철학적인 공부입니다. 행위 상학적인 그렇고 그는 보면 인간의 그 본성 바라기 전에 미발의 본성이 무엇인가? 또 그 미발의 본성이 이미 드러나서 사물과 접촉했고 탁정으로 드러날 때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 미발의 본성을 완전히 깨친 분을 지극할 지자 정성성자 지성이라고 하는데요. 지성, 정말 지극할 정성스러운 사람은 정성스러운 것은 뭐인가? 그래서 성자는 하늘의 일이고 그 성지자는 사람의 일이란 말까지 나오죠. 그래서 그 중용 책의 내용은 엄청 쉽지 않습니다. 엄청 어려웁니다. 그런데 뜻밖의 여기 중용이라 나오는데 중용 책은 누가 지었나요?
통상 지금까지 중용 책 지은 사람은 누구로 나옵니까?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지었다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지었는데 그 이전에 중용이란 말이 통용되었습니다. 묘하게도 그 이전에 중용이란 말이 많이 안 쓰였습니다. 많이 안 쓰였다고. 다른 데도 쓰인 용례가 없습니다. 그 공자님 딱 쓴 중용을 두 분 쓴 말이 책에 나올 뿐입니다. 오늘 여기 하면 여기 중용, 여기 중용이고 여기 또 요로 안에는 있는 것이 아니지만 중용에 보면은 중리왈 해가지고 중리왈 군자는 중용이요 소인은 반중용이라 거기서 쓰는 그 중용이란 말하고 여기 중용하고 딱 두 번밖에 없습니다. 두 번밖에. 그래서 이런 용례가 많으면 찾아보기가 쉬울 건데 용례가 거의 없는 것이고 아마 공자님이 이건 독창적으로 쓴 말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봐야 할 것. 그래서 중용에 대한 개념 정립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뒤에 사람들이 주자가 이어서 하면서 중이란 무엇이냐? 중은 알맞은 이어서 가운데 중자 아니고 이건 알맞을 중자죠. 알맞은 중자, 알맞을 중자. 그래서 알맞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찌 뭐니까 한테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 불편에 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것, 예, 불편, 편점 치우친 것, 편백되지 않다는 거죠. 어느 것을 편백되지 않냐고 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뭐니까, 예, 예, 또 어떤 것이 가지도 않고 무가 가도 없고 뭐니까. 예, 미치지도 못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자에 대한 해석입니다. 불편불이하고 무가 불급지위, 편하지는 편백되지도 아니하고 기울어지지 않고 아니하고 지나침도 없고 불급, 미치지 못함도 없는 것을 일컫는다. 라고 해가지고 중자 해석. 통상 이것이 거의 뭐 완벽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용자는 뭐라고 하나요? 용자는 나와 있기로 딱 써놨습니다. 불격지위라고 써놨습니다. 역적이는 바뀔 역자입니다. 바꾸지 아니하는 거죠. 바꾸지 아니하는 거. 그 불력을 다른 말을 하면 뭐지 됩니까? 어제도 같고 오늘도 같고 항상 상태하고 통하는 겁니다. 항상. 그럼 중용이란 말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게 하는 행위가 항상 알맞다. 항상 어떤 일을 중간이란 뜻이 아니고 어떤 일을 가장 알맞게 처리하는 것을 한 번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변함없이 하는 걸 중용이라고 하죠. 그것을 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용이라는 책에서 중용에 대한 의미를 붙인 것은 엄청 큽니다. 그렇지만 실제 중용을 보면은 중용 안의 내용은 이것이 중용이다라는 말로 아니하고 중용이라는 것은 책의 제목이고 중용 안에 있는 내용은 중용이란 말보다는 중화라는 것을 해석해 놓은 것이 거의 많습니다. 중화. 왜? 책 안의 것은 왜 중이냐? 중은 희로애락이 바라기 이전의 상태. 희로애락이 바라기 이전이라고 하면 순수 하늘로부터 풍부받은 의식만이, 무형의 의식만이 존재하는 거죠. 그 희로애락이 미박한 중이 발이 개정돼. 외부로 발휘돼가지고 모든 것이 절도에 맞는 것을 하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중화에 대한 사상을 중론에 많이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손자가 지은 중용책에서 말하는 중화의 사상 이걸 공자님이 꼭 이걸 두고 말했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중용은 그런 뜻이 아닐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문제 됩니까? 중용지 위덕이야. 덕이라는 것은 사람이 함양해가지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품격을 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해석을 하면은 중용이라는 것의 덕대움은 중용이라는 것이 중용이라는 어떤 이용했습니다. 중용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덕이 되는 것은
그것은 지극한 의미가 있다. 지극한 것이다. 그 다음 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선이 구호이라. 백성들 중에서 선자는 뭡니까? 희소하다 드물다는 거죠. 백성 중에서 드물어진 지가 오래되었다 이 말이죠. 그럼 무엇이 드물어졌단 말이겠나요? 백성들 중에서 중용의 덕을 가지거나 행하는 사람이 드물은 거겠죠. 백성들 중에서 중용의 덕을 가진 이가 드물어진 지, 민선이 백성 중에서 드물어진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용이, 여기서 말한 중용이 중용을 중하고 다른 이유가 뒤에 있는 백성 글자입니다. 중용은 일반 백성이 가지는 거 아니고 군자가 가지는 덕목이에요. 중용에서 말하는 내용은 군자가 가지는 덕목이지 백성들이 가지는 덕목이 아니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말하는 중용하고 여기서 말하는 중용하고는 의미가 차이가 있다라고. 왜 하필 백성들은 시자가 말로 하거나 하는 걸 따라가고 교화를 시켜야 할 대상인데 백성민자로 썼을까? 이것이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중용이라는 게 여기서 논에서 말하는 중용이라는 글자와 중용이라는 책의 의미는 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중용지 위덕약, 중용이라는 어떤 행위가 사람에게서 덕되는 것은 그것은 지극한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 중에서 중용의 덕을 가진 이가 드물어진 이가 오래되었다. 이런 겁니다. 그럼 되게 어려운 것이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이 중용을 해석하는 딱 하나의 방법이 순자에 있다. 순자에 보면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중용이라는 것은 어찌 되냐 하면 그 순자에는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 백성민자가 여기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냐 하면은 어찌 되면 중용미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요 중용에 대한 해석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찌 되면 중용미는 부대정이 요 말이 순자에 나옵니다. 이 순자는 맹자하고 동시대 사람입니다. 맹자는 중용이란 말 한 번도 쓰지도 않았는데 중용에는 의기는 맹자 책에 많이 나옵니다. 맹자는 근데 중용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순자가 쓴 말에 요런 말이 있습니다. 똑같이 중용이 있고 백성민자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중용미는 그래서 중용미는 이 중자는 매사에 알맞게 항상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 이거는 뭐 중용에 있는 힘이 상하의 철학을 말한 게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 그 매사를 알맞게 처리하고 변함없는 그런 백성들은 중용의 백성은 중용을 하는 백성은 어찌 됩니까? 중용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백성은 무엇을 기다리지 않아도 다스리는 정치를 기다리지 않아도 정치는 위정자에게 다스림을 베푸는 거 아닙니까? 다스려주는 정치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절로 순화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정치를 안 가르쳐도 절로 순화돼가지고 나쁜 짓을 안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중용민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중용을 사람으로 보고 해석을 합니다. 지금 해프트의 이제 해석입니다. 앞에 그 혹시 지금까지 한 거는 중용을 일반 중용 책의 내용하고 같이 혼돈하지 싶어가지고 먼저 이야기한 거고 여기서 말하는 중용을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어찌 됩니까? 중용을 지키는 사람, 중용을 지키는 백성이어야 됩니다. 중용을 지키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덕은 그것이 지극히 높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지극하다고 했는데 지극히 훌륭한 것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지극히 훌륭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왜? 이것들은 가문을 교육시키지 않아도 절로 순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로 자기 스스로 좋은 쪽으로 가니까요.
그래서 지극히 훌륭한 것인지. 그런데 이 중령을 가진 백성들이 많아야 절로 무의지, 절로 다스려질 건데 지금 세상은 어찌 됩니까? 지금 세상은 막 서로 집걸 챙기고 따지고 서서히 지금 춘추시대 말기가 돼갖고 전국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거 챙기고 자기 거 챙기려고 싸우고 경쟁하고 몸부림치고 사회가 각박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연임문, 순임문 같은 성인이 다스릴 때 그때 그 순박한 백성들은 없어지고 오로지 자기 거 챙기려고 넘하고 다투고 이렇게 욕심 부리는 이렇게 세상이 각박해진 겁니다. 각박해진. 그래서 중용의 도를 행하는 사람들이 가진 덕은 그것은 지극히 훌륭했는데 어찌 됩니까? 세태가 각박하게 변해가지고 백성 중에서 그런 중용의 덕을 가진 이가 더 희박해진 지가 오래되었어 라고 말하면서 공자님이 시대의 세태가 경박하게 변한 것을 탄식한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중용 책에 있는 내용하고는 엄청 다르죠. 미발의 본성을 마치 참선아들 깨우듯이 미발의 본성을 깨우쳐가지고 지극한 정성스러움을 마음속에 가지고 세상을 보는 이는 본성론을 말하는 중용의 내용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논에서 말하는 중용에서는 무슨 일이든 가불것도 없이 알맞게 처리하면서 한병제 했다 하지 않는 것 변함없는 이런 품성을 가진 것. 여기서 말하는 중용이라는 말이 더 가까운 것은 차라리 순박하다가 더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책안에 있는 사상을 말한 것이 아니고 당시 일반 선한 백성들이 선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품성을 이야기했고 그런 품성을 가진 백성들이 점점점 없어지고 세상은 긴박하고 경쟁하고 자기 거 챙기려고 각박해지는 시대를 탄식하는 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을 거의 요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용의 덕을 가진 백성들이 중용의 덕을 지닌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덕은 그것은 지극히 훌륭한 것이었다. 그렇지만은 세태가 바뀌어가지고 각박하게 되니까 백성 중에 그러한 중용의 덕을 가진 이가 드물어진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해가지고 세태를 탄식한 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 가까운 말로 지어지선이라는 말을 여기다 갖다 붙일 수 있습니까? 지어지선은 그거보다는 지어지선은 지어지선은 엄청 좀 어려운 말입니다. 지어진 그보다는 차라리 중용의 사상에 더 가까울 것이 있습니다. 최선의 한 말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지선보다는 이거는 오히려 모든 일에 지나치지 않고 하는 평범하고 순박한 백성을 두고 한 말인데 지어지선은 그보다는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중용 뜻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자공이와 자공은 오늘 전편이 통하면 최고로 말 잘하는 사람이 안자였지만 그 다음 안자 못지않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자공입니다.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이죠. 그렇고 공자님이 가장 아끼는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내하고는 한 살 차이죠. 자공이 우선입니다. 여요 박시어민이 능제중한데 여요 만약 있다면 여자는 가정의 문장이죠. 만약 뭐뭐 한 사람이 있다면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 박시 널리 베푸는 거죠. 누구한테? 백성에게 널리 베풀고 혜택을 널리 베푸는 거죠. 그러면 좀 위정자를 두고 한 말이겠죠. 백성한테 혜택을 베푸는 것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는 위정자를 두고 한 말이에요. 만약에 위정자 중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널리 은택을 베풀어서 어찌입니까? 베풀어서 능히 하는 거 제주. 걔는 구제할 자 한 단위를 어려운 데서 구제해내는 겁니다. 능히 뭡니까? 대중을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기 중용의 박씨와 재중이죠. 재중이 쉽습니다. 진주시는 의원 이름이 재중이 있었죠. 재중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정자 중에서 백성에게
은택을 혜택을 널리 베풀고 능히 많은 사람을 고통이나 어려운 환경에서 구제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하하니고 어떻겠습니까? 이 말이죠. 여하는 반대로 뭡니까? 하여하고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하오 하여오 똑같습니다. 어떻다고 하겠습니까? 하십니다. 어떻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중도 한정이 없잖아요. 제후도 될 끼고 천자도 될 끼고 많은 사람 구한들 많다는 게 얼마만치 많은 건 뭐 정해져 있지 않는 거죠. 박씨도 그렇고 성령 엄청 많을 겁니다. 어떻겠습니까? 해놓고 붙여놓기는 뭐라 합니까? 가위인허이가. 그러면은 인한 정치인이라고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물을 거죠. 하도 공자님이 어질인자에 인생하고 인정이라는 걸 그것을 갖다가 흔히 하는 경우가 드물어 보니까 박씨하고 재중 이 정도 하면은 참 어진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겠나요? 이리 물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박씨 세상 모든 사람한테 혜택을 베풀어갖고 복지국가를 만들고 모든 백성들을 고통이나 갓난에서 그 구제하려고 했던 거는 뭡니까? 요님은 스님도 다 못한 거예요. 다 못한 거라. 그럼 이리만 하면 선생님은 그 사람 보고 어진 정치인이라고 인자라고 할 수 있겠나요? 라고 하니까 말이 너무 크죠.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사의 은일이요. 하사오 어찌 하사 그 일사자죠. 이 일사자는 뭐가 통한다? 그칠 지자와 통합니다. 일사자 그칠 지자입니다. 어찌 그런 사람이 무엇에 그치겠는가? 어찌 그 사람이 하사의 은이요. 어찌 그 사람이 인자에게만 머물겠느냐? 한정을 지우겠느냐 이 말이죠. 만약 그런데 박씨재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찌 그 사람이 인자에게만 머물겠는가? 어찌 인자에게만 머물겠는가? 그는 내 마음속에 있는 선한 것을 백성한테 이렇게 베풀어주는 그런 인보다는 이 정도가 들라고 어떤 시점이 에너지, 성인의 에너지까지 있어야 이 정도 된다. 그래, 그저 이거는 어질다고 해가지고 억지점을 내가 베푸는 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백성들을 갖다 감난해서 다 구제하고, 늘 베풀고, 이렇게 미래를 예언하는 거, 앞으로 이 일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날 거, 성스러운, 현명함이 성인의 영역에 드는 사람 정도가 돼야 된다고, 공자님 말로 한 거죠. 그래서 어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인한 정치인에 머물겠는가, 이 말이죠. 인한 정치인에 머물겠는가? 그런 사람은 반드시 무엇이다? 그런 사람이 필야 성원이요. 반드시 성인일 것이다. 그런 사람이 반드시 성인일 것이다. 필야 성원저, 필야 반드시 그런 사람은 성스러운 치자일 것인저. 호자가 그런 거죠. 단정 지은 말이 아니라 것이다라는 거죠. 반드시 성스러운 치자일 것인저. 이렇게 말하죠. 그러는 것은 뭡니까? 내가 서기를 다 읽어봐도 그 정도로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연인건 순임금도 뭐니까? 연인건 순임도 기유 백저심이라. 연인건 순임들은 기유 그분들도 거기죠. 그분들도 뭡니까? 그분들도 뭡니까? 오히려 병자는 병통으로 여겼다. 고민스럽게 여겼다. 이 말입니다. 병자가. 병저자가 보니까 저자가 지호의 중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지호, 저자는 감탄종일사네. 제가 의문이라 했었는데 의문도 되고 감탄은 됩니다. 용임금, 순임금도 그분들도 뭡니까? 그분들도 오히려 이것을 요 목적이가 저자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병자는 병통으로 여기다 고문거리로 여기다가 이루지 못해가지고 걱정하다 다 됩니다. 병자가. 우리가 병통으로 여기다 목표를 가지고 고민하는 거. 이걸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임금, 순임금도 그분들도 오히려 이것을 병통으로 여겼을 것이다. 여겼을 것이다. 그게 어찌 인자의 명입니까? 이건 치자 중에서도 왕고대금의 일을 알고 역사를 알고 미래까지도 알 수 있는 선스러운 어떤 권능을 가진 사람들의 영역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임금, 순임금도 오히려 그것을 다 성취하지 못해서 빈통으로 여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인의 영역 이까지 박시재중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이라는 것은 가까운 데서부터 말하는 거예요. 정치를 해가지고 성인처럼 그는 그 하는 것 그것을 인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도인자는 대저 뭡니까? 인자는 대저 어진 사람은 어찌 됩니까? 대저 어진 사람은 엄청 편한 데서부터 합니다. 어진 것을 빕니다. 도인자는 어진 것은 어진 인자의 시작은 호자부터 시작되는 거죠. 근본에서. 그런데 대저인이라는 것은 기영립이 입인하고 이는 공자님 말이에요. 공자님이 인을 해석합니다. 자기가 뭐 하고 싶거든. 자기가 어떤 자리에 서고 싶어. 자기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그걸 달성시키고 싶어. 설립자도 엄청 의미가 다양하죠. 무슨 해석을 다 해도 좋습니다. 자기가 서고 싶으면, 자기가 이루고 싶으면, 자기가 어떤 벼슬을 오르고 싶으면 모든 건 다 됩니다. 입자가 아주 매력적인 말이죠. 단지 입자는 제일 중요한 게 뭐하고 관계된다? 서는 것은 예하고 관계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 사람은 예가 없으면 서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이 기본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자기가 뭐 하고 싶으면 자기가 서고자 하면은 서고 싶으면은 뭐이고 내보다는 남을 먼저 세워주는 것이고 세워줄 것이요. 기욕다리 달성 이룰다가 성취하는 거 달성하는 거죠. 자기가 뭘 달성하고 싶으면 나가 이렇게 하고 싶으면은 옆에 있는 남을 갖다가 먼저 달성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만 보면 인이라는 뭡니까? 하늘로부터 받은 우리의 본성이지만 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남을 위한 배려죠. 남을 위한 배려인데 뭡니까? 너무 강요해서 하는 배려가 아니죠. 내 마음에서 우러나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으면 그 인자가 아니고. 너니 강요해가지고 너 먼저 해주고 이거는 인이 아니고. 내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가지고 그것을 했고 내보다 먼저 즐거운 마음으로 상대방한테 베풀어주고 배려해주는 것이죠. 참 2000몇백 년 전에 벌써 기용립이 입인이요 기역달이 다진이냐 이런 말을 2000년 지난 지금 2023년 여기서도 우리 지금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 이거 더 벗어나는 게 어디 있을 것인가. 누수를 보나 그리고 당책 이거하고는 먼 세상이 대한민국 세상인 것 같긴 하죠. 너무 허물을 갖다가 들추어내는 것을 이 사람들은 뭡니까? 고인은 어떻게 됩니까? 고인은 뭡니까? 고인은 또 다릅니다. 고인은 어찌 됩니까? 육아지 중에 뭡니까? 고인은 옛날 사람들은 어찌 돼? 옛날 사람 다른 사람들이 고인은 육아지 중에 옛 사람들은 허물이 있는 중에서도 주 사람은 다뭐 질문했다. 저는 그렇게 했다. 허물이 있는 중에서도 무엇을 구했고 허물 없는 것을 구했어요. 그런 허물이 있지만 그건 또 그 허물보다 그냥 좋은 점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 옛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옛 사람들은 허물이 있는 가운데서도 허물 없는 것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장점을 드러내려고 했지만은 금인은 어찌 됩니까? 금인은 어찌 됩니까? 금인은 지금 사람들은 뭡니까? 무가지 중에 한번 바꿉니다. 무가지 중에 뭡니까? 지금 사람들은 무가지 중에 허물이 없는 가운데서도 허물 있는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온갖 홈비비도 파내고 이것도 저것도 파내가지고 허물을 만들어가지고 탄핵하자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지금의 세태가 요러는데 무가지 중에 육가지죠. 허물이 없는 가운데서도 허물 찾아내가지고 이런 허물이 있다, 이 잘못이 있다라고 발발이 끄드는 세상에 남을 배려하는 기용립이 입인하고 기역달이 달인이라는 이건 벌써 2000년 전에 공간이 하신 거예요.
뭐 어려운 것이 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너무 쉬운 말. 근데 차공이 말을 탁 들어보고 그는 요임금, 순임금도 병통으로 여겼어. 어제리 입자로 그리 멀리서 찾지 말라는 이야기죠. 야, 이렇게 탁 그 제자의 그 질문을 듣고 탁 핵심을 뽑아내가지고 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게 총명한 거죠. 이게 개발도 총자죠. 이게 총명한 거죠. 그래서 대저 어진 사람은 그게 박씨 재중에 있는 게 아니라 늘 베풀고 대중을 구제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어진 사람은 이영일이 자기가 서고자 하면 남을 세워주고 자기가 달성하고 달성도 되고 hen달도 됩니다. hen달하고자 하면 능을 hen달시켜 주는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능건칩이면 유명한 말이 능건칩입니다. 능이 근치입니다. 근치. 가까운 데서 취하는 겁니다. 빗자는 비교할 빗자인데 이거는 깨달을 빗자입니다. 깨달을 빗자예요. 그래서 우지입니다. 능이 가까운 거는 자신한테 제일 가까운 게 누굽니까? 지죠. 지가 제일 가까이 있죠. 능이 그럼 가까이 있는 자신에게서 취하는 겁니다. 근치가 그런 뜻입니다. 능이 제일 가까이 있는 자신의 마음에서 취하여 깨달으면 이 말입니다. 능건치입니다. 능이 가까이 있는 자기 자신의 입장을 취해와가지고 남들한테 어떻게 해줄지를 깨달으면 이것이 능건치이죠. 엄청 유명한 겁니다. 인이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인이라는 것은 제일 가까이 있는 자기 자신에서 어떤 문제를 취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느끼는데 그럼 너희들도 그렇겠네 라고 너의 입장을 깨우치는 거죠. 능건집이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능이 가까이 있는 자신에게서 취하여 어떤 문제에 대한 입장이나 상황을 취하여 가지고 남에게 해줄 배려를 깨달는다면 좀 풀어하면 그리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깨달는다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인 자체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인지바. 인을 행하는 방법이라 이럴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전체 이야기는 기영입이 입인 기역다리 할인도 좋지만은 그 똑똑하고 아내를 보고 저는 뭐 어찌 아내를 따라가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 말하던 자궁이 현명한 사람이죠. 하도 선생님은 어질 입자를 그렇게 어렵고 마흔 사람들 허용하는데 이 정도 되면 이런 사람이라 할 수 있겠나 물었는데 그게 어찌 인자에 몸이 되느냐 성인이라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인에 대한 제일 가까이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이 자체가 기영님이 비빈하고 기역다리 달인이 인의 전부는 아니지만 요런 마음 자세로 점점 닦아 나가면은 인을 갖다가 성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능건집이 유명한 말입니다. 능이 가까운 데서 가까이 있는 자기의 마음에서 이것을 취하여 가지고 너한테 해줄 것을 깨달는다면 그것이 인의 방법이라 이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절에서 능건집이는 엄청 말이 좋아하고 뒤에 숙하게 많이 쓰는 모든 사람이 뭡니까? 천리기도 한 걸음 붙더라는 어떤 식의 말로 엄청 많이 쓰는 겁니다. 일을 시작할 때부터 가까운 데서부터 주위에서 하나하나 네 아는 역량에 맞춰서 해결해 나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 능건치기라고 이런 말을 갖다 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리편이 끝납니다. 수리편은 앞 시간에 한 번쯤 읽었기 때문에 읽는 것도 하지 않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 수리편입니다. 수리편 제7. 드디어 이제 7, 8, 논어는 10건까지가 제일 고비인데 10건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수리 제7이라 되어 있죠. 수리 제7이라 그 다음 무지되니까 앞에 있는 뭡니까? 앞에 있는 옥약편하고 앞에 있는 두 건이 뭡니까? 앞에 있는 공야장하고 옥약편은 주로 내용이 뭐였습니까? 자기 제자들에 관한 어떤 이야기들. 또 그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 장문중이, 간중이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의 행적을 들어가지고 평가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수리편부터는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 주에 보면 뭐라고 해놨나요? 차편은 해놨죠.
술이 제치를 해놓고 작은 주에 뭐라 했습니까? 차편은 닭이 많이 기록해 놓았다 이 말이죠. 무엇을? 닭이 성인 뭡니까? 성인 gem기 개인지 사라 여기까지죠. 무엇을 많이 기록해 놨다? 성인은 공작을 말합니다. 성인께서 공작께서 뭐 한 것? gem기 자기를 겸손히 하고 자기를 겸손히 드러내고 개인 드러내어 넘을 가르치는 넘을 깨우치는 그런 글들이 닭이 많이 적혀 있다 이 말이죠. 많이 적혀 있다 이게죠. 닭이 성인 gem기 해인지 사라 하는 고치는 해인지 사라가 아니에요. 해인지 사 그다음 급자가 엔드 급자인데 사와 됩니다. 급자가 나오면 미치다라는 동사를 해석할 것인지 엔드로 해석할 것인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사와 급기 용모 행사지실이라 요까지가 다기가 동사가 다 걸리네요. 그래서 성인께서 자기를 겸손히 하고 남을 가르치는 말과 급작가 말과 그 용모 행사 성인의 용모가 어느냐 태도가 어느냐 그 용모와 어떤 일을 처리하는 그런 실제의 내용을 많이 기록해 놓았다. 물론 여기에 동그라미가 37개, 37장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와 수리 부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제가 중용 사상을 중화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사 손자 때 와서도 중용이란 말을 해석해 놓지 않고 천명지위 본성은 어디에서 나오고 하늘로부터 나왔다. 도라는 것은 뭐냐? 도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솔선. 내가 태어날 때까지 본성을 따라가는 게 도다. 그 다음 가르침이란 뭐냐? 본수도 도라는 것을 수양하기 위해서 인도해 주는 것이 가르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어찌됐냐면 중용의 책인데 중용에 대한 해석을 안 해놓고 중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용 사상을 중화 사상이라고 하죠. 중화 사상 분께 뭐 중화 사상하고 다릅니다. 요 중화는 중국을 중화라고 하죠. 이거는 중화 사상 이고 그 중화가 아니고 이거는 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중화 사상, 중용의 사상의 기본은 뭐냐? 중용의 사상은 중화를 통해 가지고 정성성자를 갖다가 정성성자를 체득하는 거죠. 정성성자는 뭐냐? 네 마음속에 모든 걸 걷고 놓고 미발의 본성 안에 들어가 봐라. 그럼 그 안에 뭐 있네? 그 안에는 어떤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정성성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중용은 핵심 사상인데 그 핵심 사상, 중화 사상이 이겁니다. 히로에라 이것이 우리의 감정. 우리의 본성에서 외모가 탁 접했을 때 최초로 우리 마음이 드러나는 걸 김이라고 그러죠. 탁 그래서 외모가 접촉하고 탁 감정이 발해가지고 드러나는 감정. 그것이 여기 히로에라 히와 이 감정이죠. 히로에락이 뭡니까? 미발 발동되기 전이죠. 히로에락이 발동되기 이전이에요. 히로에락이 탁 들기 이전이에요. 우리가 서양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이게 어떤 무의식의 상태.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개인의 어떤 사감이 들어가 있지 않는 어떤 공분된 어떤 심리 상태 이런 거예요. 부모가에서 참선하는 것도 이거 아주 감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개인적인 감정인 히로에락이라는 것이 발동되기 이전의 상태. 이전의 상태를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걸 중이라고 하는 거죠. 이 중자는 알맞은 중자하고 정원이 다른 거죠. 정원이 다른 겁니다. 그것을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면 순수 본연의 성 파랗게 성이 바람이 지니 여기 성이죠. 여기 성입니다. 이 성이 바람이는 우지됩니다. 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되는 거죠. 마음이 이 성령을 통과한다 해가지고 심통성정이라고 하죠. 되게 선생이 뭡니까? 선장도 올릴 때 심통성정도를 올린 게 여기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중이라고 합니다.
이건 엄청 철학적입니다. 그 다음 뭐지입니까? 이것이 장 그대로 눈을 감고 모든 게 다 해결 눈을 감고 있다 안 됩니까? 생각이 떠오르면 이거 히로에락이 다 나오는데. 그런데 이것을 중이라고 하고 그 다음 그 상태에서 발이 이런 것들이 발동하여 가지고 모든 것이 중재되는 게 절도에 알맞은 겁니다. 모든 것이 감정, 희로애락의 감정이 노도 불필요한 게 아니죠. 썩내는 것도 얼마나 알맞게 썩을 내는 거죠. 그래서 발하여 가지고 모든 것이 어떤 마디에, 절도에 알맞은 것을 하라고. 그런데 화는 뭡니까? 정의 상태죠. 그런데 발이 개중적 다른 말로 하면 맹자가 말하는 게 내가 사단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사단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사단 칠정할 때요. 그래서 이걸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야, 중이라는 이럴 때 쓰는 약자는 강조입니다. 중이라는 것은 중자라고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 중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체가 가진 사람이 가진 이미 자기의 감정으로 표현되기 이전의 본성 상태. 이 중이라는 것은 이 천하의 모든 것이 가장 큰 근본이다. 다음에 이 말을 한 사람은 도와 통한다는 거지. 이것이 모든 것이 근본. 그래서 군자무군이라는 것은 실제로 여기에 휩싸여. 이것은 큰 근본이고, 화야자는 이 화라는 것은, 그래서 이 두 개가 중요합니다. 화라는 것은 이 천하의 각도는 뭡니까? 누구에게나 공이 이룩해야 돼. 달성해야 돼. 공통된 그런 그래서 이거는 극치를 이루다는 건다. 이 중과 하의 극치를 구현하면은 그때서야 어찌니까 이것을 이 중하의 극치를 구현하면 중하를 이룩하면 중하의 극치를 갖다가 다 이룩하면 그때서야 어찌 됩니까? 그때서야 뭡니까? 천지위원이 뭔 뜻입니까? 그때서야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있고 제자리에 있는 게 눈에 보인다는 뜻이에요. 천지가 위원이에요. 그 이전에 지옥심에 차 있으면 하늘이 발바닥에 있는지 땅이 하늘 머리 위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일이 돼야 천지가 제자리에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엄청 멋진 말이죠. 중화를 내 마음속에 생각해갖고 그것을 갖다가 극치의 상태에 올라가야만이 하늘과 땅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 보이고 뭡니까? 마물이 우주에서 자라는지가 그때서야 보인다. 이것이 그리해야 하늘이 위에 있게 되고 마물을 기른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화를 구현해야만 하늘과 땅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 눈에 보이고 마물이 뭐 때문에 자라는지 그 원리를 알게 된다는 것이 중화사상. 이것이 중용의 기본 사상인데 여기서 앞에 말한 중용지 덕은 요것을 두고 한 말은 아니다. 그래서 이 들어가면 중용책이 어렵긴 해도 엄청 함부로나 꼭 봐야 할 책이고 요거는 요런 것만 있는 거 아니고 이런 것으로서 이 중화를 깨달은 사람이 위정자의 자리에 있을 때 천자가 될 수 있다는 천안 팽천화하는 도리를 그 뒤에 써놓은 거죠. 팽천 치곡팽천화하는 유천하 지성이 치곡팽천하는 그런 내용을 뒤에까지 적어놨기 때문에 중용과 대학의 8.5 이것은 표리 강조라고 이야기하고 잠시 중화 이야기 그 중용의 책이 엄청 재밌죠. 네, 수리장 하겠습니다. 수리 드시는 게 아니고 자발 수리해가 수리가 맨 처음 나오니까 그렇게 붙이는 겁니다. 수리 부작도 엄청 공자님 하는 일 중 엄청 유명한 말 중에 하나죠. 자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수리 부작 이유는 뭡니까? 어떤 기술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거나 역사나 있으면 사실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내용을 따라 적는 거죠. 기술하고.
그래서 요 숫자는 우리가 뭡니까? 앞에 기록할 기자를 했고 기술이라고 하든지 앞에 있던 것을 계속 연이어 짓는다고 연이어 기록한다 했고 기술이나 기술이란 말로 많이 쓰죠. 이것은 어떤 없는 것을 창작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죠. 요 기술이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어떤 훌륭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 있는 것을 알았을 때 기술이나 기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술이 부작하며 어떤 일이나 사건 이것이 공자는 뭡니까? 공자는 엄청 저술을 많이 했었죠. 뭡니까? 시경을 산시설 시경도 온갖 민요가 많은데 많은 걸 모은 걸 정리해가지고 그것을 시 300몇 편으로 시경을 만들고 주역에는 뭡니까? 주역에 본문이 64개가 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열십자 날개 입장 12 그 주역 기사전부터 쭉 해가지고 그것을 썼죠. 또 뭐 있습니까? 춘추라는 역사책을 갖다가 정리했죠. 엄청 저술한 게 많습니다. 그 저술할 때 기본 자세가 무엇이었느냐 이 말이죠. 그 한 것이 자기 의견을 막 붙여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리 저 지멋대로 한 게 아니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술한 거예요. 그래서 술이 부작이죠. 그래서 술은 어떤 것을 사실 그대로 따라서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겁니다. 기술하기만 하고 뭐 하지 아니하는 것. 이 만들어내지 않는 것. 이 작전은 창작입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내요. 그렇지만 뒤에 그대 사람 어찌 봅니까? 기술하는 것은 hin자의 역할이라고 하죠. 작을 할 수 있는 사람, 예를 작할 수 있는 사람 누구 할 수 있는 사람? 스님만이 할 수 있다고. 예를 작하거나 정사시 없는 정사를 새로 만들거나 하는 것. 창시는 창작은 스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그래서 수리부자 예전에 있었던 일이나 학문적인 그런 것을 기술하기만 하고 새로 만들어내지 아니하며 창작하지 아니하며 신이 호고를 신 믿을 신자입니다. 믿을 신자 밑에 생략되어 있는 것은 옛것자가 그대로 통용됩니다. 옛것을 믿어서 옛것을 좋아하는 것. 이게 신이 호고입니다. 그래서 옛것을 믿고서 믿고 좋아. 그럼 옛것에 대한 것을 옛것. 그 옛것은 모든 뭐 옛날 뭐 역사나 그런 것이 이게 다 포함이 되겠지만 이 정도 옛것이라는 것은 예전에 이미 완비되어 있는 어떤 문물이 있다. 공자께서는 제일 주나라의 봉건제도의 어떤 정치나 예의 같은 것을 가장 공자님 완벽하다고 여겼습니다. 그 주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옛것을 믿고서 좋아하기를 뭐 공자님 이걸 보면은 수리부자하고 신유호고는 다 공자님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좋아한다고 써놓지 않고 옛것을 믿고서 좋아하는 것을 절비어 아무팽하노라. 절자는 훔칠 절자지만은 저기가 뭡니까? 저기는 가만히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절자는 자기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 겸양의 말입니다. 겸양의 말.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저기 가만히 이 말인데 조심스럽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은근히 조심스럽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옛날 글 보면 신절 이하고 제가 가만히 생각한데 해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말로 엄청 많이 씁니다. 굉장히 말입니다. 가만히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겸양할 때 절자를 씁니다. 그래서 기술하기만 하고 창작하지 아니하며 또 옛것을 믿고서 좋아하는 것을 나는 가만히 이 뜻입니다. 나는 가만히 누구에게 비유해 보노라. 노팽. 알도 안 뭡니까? 우리 이 말이죠. 우리 노팽에게 비유해 본다. 옛날 노팽이라면 이걸 엄청 잘했다는 말이겠죠. 했는데 나를 그 사람한테 비유해 보노라. 라고 말로 했으니까 공자님은 평생에 했던 것이 술이 부작하고 신이 호고했다는 말이죠. 이 평생에 어떤 공자님이 저술 활동을 하는 것의 기본 자세가 이렇게. 그런데 이리 하는 것을 나는 은근히 나는 조심스럽게
우리 노팽에게 비유해 보노라라고 하는. 우리 노팽 보면 나자 우리랑 함께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친근한 사람한테 붙이는 그 말로 쓴 겁니다. 근데 노팽이가 누군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노팽이 누군지. 노팽이 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주에 보면 노팽이 어찌 됐습니까? 노팽이 주나라 때도 아니고 지금 공자님은 주나라 생에서 500년을 지냈는데 주나라 이전에 상나라께 거의 천년 이전의 나라가 상나라입니다. 그 500년 이전의 사람입니다. 상이라고 써놓은 거는. 노팽이는 암에 상나라의 어진대부이다 라고 써놨는데 상나라의 어진대부로서 술이 부작하거나 신이 호강한 한 개도 기록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팽이 누가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엄청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대의 기록에 딱 이것이 어떤 역사적인 뭐 이력도 한 개도 없이 상나라의 어진대부라는 기록은 딱 나와 있으니까 주자도 그것만 인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럼 술이 부작해가지고 남겨놓은 글이라도 한 개 있어야 되고 그럴 때 느낀데 그런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노팽이 누구인지 지금까지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자가 말했듯이 상나라의 어진대부 중에 글이 어떤 기록한 중에 있는 걸 한 사람이 있다. 라는 쪽으로 한계가 있고 그 다음 노팽을 묻습니까? 노는 노자고 팽은 팽조다. 이렇게 보는 설도 있고 노자는 뭐 가깝잖아요. 공자하고. 근데 노자는 노자 도덕경을 기록한 개는 남아있기는 하지만 노자의 도덕경 그게 술이 부작한 건지 진이 혹은지 또 이러보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도 보고. 그리고 이러보면 우리라는 말을 썼으면 사실 엄청 가까이 있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그걸 술이 부작하고 신이 호간 이걸 갖다가 뭡니까? 연로하신 팽 누구에게 내 비해보노라 해갖고 당시에 전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당시 노나라에 있던 어떤 뭐 흰자인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군지가 아직까지 딱 밝혀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주자가 말한 주나라도 아닌 주나라 위에 있는 상나라의 현대부인지 이것도 모르는 겁니다. 노자 팽조인지 안 그러면 노나라 때 자기보다 공자님보다 한 대여 위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 사설을 기록하거나 가까이 하는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팽은 위학입니다. 단지 어떤 시기든 노팽은 몰라도 공자님이 남겨놓은 춘추나 희경이나 모든 주역의 이런 걸 다 볼 때 한 것이 딱 뭐냐? 중나라의 봉건제도의 주례 같은 걸 엄청 존중했죠. 기록한 게 춘추 보세요. 다 이런 사실 그대로 기록하고 해가지고 술이 부작했죠. 해가지고 이 이후로는 술이 부작과 신이 혹은 노팽이 말이 아니고 공자님이 저수를 하는 것의 기본 자세를 말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자님이 저수한 기본 자세가 술이 부작이고 신이 혹은 술이 부작 보면은 공자님의 저술 자세입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모두 다 성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술이 부작하려고 애를 씁니다. 창신, 기발한 것을 만들어내고 창작하는 그런 문장가가 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장가 중에 그래서 단지 술이 부작 이것 때문에 한 사람에 대한 견해였습니다. 당나라 때 최고로 글 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를 잘하는 사람은 글을 잘하는 사람은 한유거든요. 한창입니다. 그래가지고 굴골론도 쓰고 그래서 맹자와 같이 이단을 물리치고 이는 그렇고 이런 것도 많이 있고는 하지만 이 글로 보면은 술이 부작에 가깝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유를 한때는 당나라 때는 유학의 어떤 것으로서 대통을 갖다가 전해주기도 했었지만 그분이 쓴 글로 보고 또 글로 보면 자기를 또 피하는 글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송락대로 와가지고 아니다. 술이 부작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유학의 대통을 갖다가 죽이를 꺼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술이 부작은 공자님이 글을 기록하는 것의 기본 자세로서 이 뒤에 그렇게 알려집니다. 자왈, 그 다음 자왈.
무기지지하며 하기불념하며 해인불건이 하유어 아제리요. 하유어 아제리요. 무기지지 무는 뭐 이거는 그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참 가만히 있는 중입니다. 묵한 상태에서 지지 어떤 것을 어떤 것을 기억하고라고 해갖고 주자요 기억할 직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 보면은 깨달다 뜻으로 진짜 깨달다 쪽으로 보는 게 훨씬 가까웠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왜냐면 고요히 자기가 사색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내는 것 이것이 무기지지일 겁니다. 그래서 고요한 가운데서 사색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는 것 이것이 무기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요한 가운데 어떤 것을 깨달으며 또 모르는 것이 물어야죠. 하기 불령 모르는 것을 넘태 하기 배우면서 그 배우는 걸 싫어하지 않아요. 기울이 하지 않아요. 배우는 것을 싫어하지 않냐고. 그 다음 해인불건입니다. 해인불건 뭡니까? 남을 가르치는데 기울이 하죠. 너무 배워보면은 적극적으로 가르치죠. 공자님이 나를 찾아오는 사람, 속수 이상의 예를 행하는 것, 그거는 너무 찾을 때 기본이니까요. 그런 사람은 나를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아니한 적이 없다는 거죠. 남을 가르칠 적에 게을리 아니한 것이 보세요. 말열리자가 다 붙어있지만 문장으로 해석하면 있습니다. 고요한 상태에 있으면서 어떤 것을 깨닫고 뭔지 누구한테 모르는 것이면 배우러 가서 학하면서 그 학하는 것을 싫어하지 아니하고 넘을 가르칠 때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것이 그 다음 말이 어찌 되어 있나요? 하유어 아니요. 앞에 말은 이 세 가지니까 하유 어떤 것이 무엇이 나에게 있겠는가? 그럼 뭔 말입니까? 자기에게 이 세계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주에 뭐라고 해놨나요? 이 세계는 가만히 보면 어찌입니까? 공자님이 이 세상에 나고 최고로 잘한 세 가지예요. 공자님이 제일 자신 있게 했던 일이 이 세 가지라니까요. 고요한 가운데서 서서 터득하기를 좋아했고 어떠니 모르는 것은 배우기를 좋아했고 그래서 누가 가르치다 누구를 찾아갔잖아요. 노자도 찾아오고 배설에 가는 찾아가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앞에도 나왔잖아요. 실시지업에서 이 조그만 동네 어디를 가든지 충과 신호를 행하는 사람은 곳곳에 있겠지만 뭐 하는 사람은 호화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만한 사람이 없어. 이 말을 했잖아요. 그럼 배우는 건 이 세상에 내가 제일 좋아한다라고 자부한 거잖아요. 또 앞에는 안 나왔죠. 또 뒤에 가면 뭡니까? 속수 이상 나를 잘 때 속수 육포 이거 꼬쟁이 10개를 묶은 걸 한 수라고 하는데 그건 어찌 되냐면 놈 찾아갈 때 피백을 가져가는 거 아니고 놈을 만나러 갈 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찾아오는 사람은 나는 누구다 가르쳐주지 아니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내한테 배우러 오는 사람은 전부 다 가르쳐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또 뒤에 나올 겁니다. 그러되 뭐 무기지지나 하기불념이나 해인불건을 공자가 엄청 잘한 건데 뒤에 써놓기는 뭐라고 써놨습니까? 그 세 가지가 어떤 것이 무엇이 나에게 있겠는가? 하유와 아제리요 이랬었지요. 그래서 이걸 보고 주자는 뭐를 해석했습니까? 주자는 맨 뒤에 보면 어찌 됩니까? 그래서 이건 뭡니까? 개인이 어찌 됩니까? 주자 쭉 보면 삼자는 이비 성인 지 극지 이 세 가지는 이미 성인이 해야 할 극히 어려운 것이 아닌데도 유불감당 오히려 감당할 수가 유불감당적 감당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개미고 gem지사 겸손하고 또 뭡니까? 또 겸손한 말이다. 성인이 겸손하고 또 겸손이 해서 이 한 말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말에 겸지사 이 말이 맞을까요?
공자님이 자기가 가진 것을 진짜 겸손하고 또 겸손해가 이런 말 썼을까요? 그럼 앞에 실시지업에 그걸 호황냐는 내와 같은 사람이 없단 말도 안 해들 거잖아요. 속수 이상은 어느 사람은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말, 가르쳐줬다는 말도 안 해들 거잖아요. 겸손했으면. 그런데 주자는 이걸 보고 겸손하고 또 겸손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는 전체에 있는 것에서 보면 이게 맞지. 고요히 앉아가지고 나는 묵상하는 가운데 모르는 것을 깨닫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거예요. 또 내가 모르는 것을 다른 사람 찾아가 배울 때 싫어함이 없어. 너를 가르칠 때 게을리함이 없는 것이 하유와 절이 어찌 무엇이 나에게 있겠는가? 나는 이 세계 다 못해. 이 뜻을 겸손해서 한 말일까? 그 저기 해석입니다. 이거는 틀림없이 뭡니까? 이거는 논의에 나오는 말로서 다 검증해 보면은 해인불건 남을 가르침에 게을리지 아니하고 다음에 생략된 말이 있을 거다는 겁니다. 어찌 됩니까? 이것 위에란 말이 생략되지 않았을까요? 나는 이 세계는 엄청 잘해. 그래서 이것 외에 내한테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요만으로 쓴 게 아닐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그게 맞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가 2,500년 전에 공장에 속에 들어가봤나 보면 할 말이 없지만은, 논에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공장이 무지되니까 정치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 이거 해권 대사업까지 해가지고 실현하려고 해도 결국 실패했었고, 그래서 망민길에 올랐었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거나 하면서 모든 것에 일이 자기 정치적인 역량을 실현해보지는 못하고 성공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평생을 갖다가 자기를 돌아보건대 자기가 한 것은 학문적인 것을 내가 닦고 제자들한테 가르쳐준 것만큼은 자기가 제일 잘한 거예요. 제일 잘한.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도 제가 생각할 때는 무기지지하는 게나 학이불리말 해인불건 이건 공부하는 게고 공부하는 도를 제자한테 가르쳐준 거예요. 이것 외에 내가 더 잘하는 게 무엇이 있었겠노? 그런데 다음에 어찌고 정치적으로 시뢰에 빠지고 또 유랑하고 망명기로 온갖 고뇌를 겪고 할 때 이럴 때 한 이야기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런데 차 외에 라는 말이 딱 가운데 있다면 제가 볼 때 너는 전편에서 공자가 자신을 두고 한 말이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아무리 그런 말을 써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왜? 이건 공장이 너무나 잘했고 잘한다고 말로 한 거니까요. 말로 한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 말로 역해석하면 훨씬 공자다운 말일 겁니다. 주자 아까 말했지만 이 세계를 엄청 잘했는데 겸손하고 또 겸손해가 낮춰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 이거는 저는 공자님은 그런 성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옛날같이 주자가 다음 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사문난적인 사고 이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몇 분이 지금 고요히 앉아있는 가운데 모르는 것을 스스로 터다. 이 8분이죠. 8분. 이게 8분 망신이죠. 이게 8분 망신. 8분 망신을 한다는 말도 논에 있잖아요. 8분 망신하는 거 혼자 생각해가지고 터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요히 앉아가지고 모르는 것을 깨우치고 알며 또 모르는 것을 너한테 갖다 배우면서 그것을 필요하지 않냐. 너를 가르칠 때 내가 기회를 안 하고 최선을 다해 주는 거. 이것밖에 내한테 무엇이 있겠는가? 나에게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겸손해서 그런 성인이 그와 겸손을 뺄 필요가 뭐 있나요? 이게 진짜 제일 잘한 건데 그런 뜻입니다. 이런 것들 거의 가능하겠습니다. 예, 자와 공자께서 하신 말씀 이것도 가만히 보세요. 이걸 갖다가 정말 누구를 위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 한번 보면 이것도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덕지불수 갈자는 목적어가 위로 올려왔을 때도 쓰는 표시라고 했죠. 그래서 덕지불수는
덕이 뭐 닦여지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고 덕을 이 말이죠. 덕을 뭐 하는 것과 덕을 닦지 아니하는 거죠. 덕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면에 있는 선한 본성을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이게 덕입니다. 내면의 덕.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자기 마음속으로 닦는 거죠. 덕을 수양하지 아니하는 것. 내 마음속에 선한 본성을 함양하는 게 덕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선한 본성을 함양하지 않는 것, 닦지 않는 것. 덕을 닦지 아니하는 것과 그건 누구나 덕을 닦는 것이 인으로 나가는 길이니까요. 덕을 닦지 아니하는 것과 또 뭡니까? 학을 배운 것을 강론하지 않는 것. 배우면 그걸 어떤 강하고 못하는 거예요. 봐요, 배움을 갖다 이 강자를 그래서 익히 강자라고 해석합니다. 배운 것을 익히지 아니하는 것과 이거 쉬운 건 이 뭐 학생이면 당연히 해야 될 공자분도 같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배운 것을 강론하지 아니하는 것과 또 무엇을 듣고도 옮겨가지 아니하는 것, 의로운 것, 정의로운 행위를 듣고서도 그거 뭡니까? 옮겨가지 못하는 것, 옮겨가는 건 어찌입니까? 그 정의로운 의로운 쪽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죠. 정의로운 어떤 행동, 말 같은 걸 듣고서도 그것을 그쪽으로 옮겨가지 아니하는 것과 또 어찌입니까? 불성불렁 좋지 아니하는 일이 있어요. 나쁜 일. 내가 하는 행동 중에 불선한 행위가 있어요. 불선한 행위를 하고서도 불성 좋지 아니한 일을 하고서도 뭐 하지 않는 것. 고치지 아니하는 시오야. 이것이 나의 근심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근심. 나의 근심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요? 이것은 위에 있는 네 개를 두고 한 말이겠죠. 덕지불수, 학지불강, 문이불능사, 불성불능계. 이것이 내가 근심하는 거다. 왜 근심하나요? 이것이 내가 근심하는 거다. 무엇일까요? 덕지불수도 뭡니까? 공자님은 당연히 한 것입니다. 학지불강 공자님 당연히 한 거고, 문이불능사 이거 공자님 당연히 한 거고, 불성에 불능계 하는 건 공자님 당연히 한 겁니다. 이게 다 한 건데 왜 이것이 나의 근심이라고 했던가요? 이거는 뭡니까? 내용이 공자 자신한테 관한 게 아니고 제자들 보고 한 소리거든요. 내가 너희들 만나보면 근심 서는 게 뱅통이 여기다 나와. 제자들도 하는 거지. 너희들이 속에는 덕 닦아라 했는데 덕도 닦도 안 하고 뭐 배워 줬는데 그걸 갖다가 익히지도 않고 옳은 일을 이래라 저렇게 했는데 그것도 덕도 안 하고 나쁜 짓을 하고 나서 고치지 않고 너희들 그러면 그게 내가 근심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는 우파에 있는 거는 제자들을 보고 공개하는 꾸짖는 말일 것이다. 시호를 잘못 해석하면 그리 안 된다 이 말이죠. 내가 보기에 너희들은 이 네 가지 병통이 있는데 이라는 그건이 내가 제일 근심이다. 제발 좀 고쳐라 라고 이야기한 것일 거다. 그리고 내가 요즘 군장님이 요즘 선생님 학생들 꾸지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배운 거 제발 좀 실천하라. 이 소리를 시오야라고 한 것 아닐까요? 그런 것이죠. 어려운 것이죠. 자지연거에 연자가 제비연자지만은 편안할 연자, 한가할 연자입니다. 그래서 연거는 평상시 한가롭게 거처하는 것. 일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일이 있거나 공부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만 이 사람 편안하게 앉아있을 때. 공자님은 이렇게 한가하게 여유가 있어 시간이 있어가지고 한가하게 이렇게 거처할 적에는 신신여야 하시며 요요여야 하였다. 한문에서 똑같은 글자를 두 개 반복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첩어로 쓰는 것은 어떤 행용을 나타내는 말, 어떤 의성 그렇게 행용 의태죠. 어떤 태도 이런 걸 나타내는 의태어나 의성어 깨깨 쫑쫑 꼭꼭 사는 것 이런 것도 의성어나 의태어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첩어로 쓰이는 거는. 그럼 신신도 어떤 행상이나 모양새를 나타내는 거라는 거죠. 신신
그 다음에 있는 여자는 뭡니까? 같은 여자는 그랄 여자하고 같습니다. 똑같은 척으로 썼을 때 뒤에 그랄 여자 보는 것은 두 자 있는 데서 한 개 늘려놓은 것입니다. 그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신신이라는 말과 신신연이라는 말, 또 신신여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첩어 뒤에 통상으로 붙는 말입니다. 그와 같은 경우가 이 두 자에 있고 석자를 이리 쓰기도 하지만 제가 잠깐 말했듯이 구름이 유유히 흘러간다, 마음이 유유하다 해서 유유 똑같이 쓰면 첩어죠. 그런데 여 뒤에 뭡니까? 여 뒤에 유유연이라고 붙여도 되고 한 개를 없애버리고 유연이 흘러간다라고 해도 된다고 했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첩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거는 공자님이 평소 이렇게 계셨을 때 어떤 모양새를 신신여 요요여라고 한 겁니다. 이것을 보고 2500년 전 공자님의 어떤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은 엄청 좋을 겁니다. 공자님의 평소 모습은 어땠느냐? 신신한 뜻 그래 했었고 요요한 뜻 그래 한 거다. 신신은 뭡니까? 주에 또 나와 있습니다. 신신은 뭡니까? 신신은 기용서야하고 또 뭡니까? 요요는 기세규야라 뭐 이것을 꼭 극하고 같이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신에 대해 해석이 없나요? 신신은 용서라. 어떤 모양? 이거 말입니다. 신신은 용선입니다. 용선 얼굴 용자입니다. 이 얼굴 모양새가 다 펴져 있는 거. 항상 고민하거나 뭐 그러는 게 아니고 화창 펴진 모양이라 하죠. 요요는 뭡니까? 그 안색에 기쁨빛이 도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엄청 해석을 다양히 할 수 있습니다. 신신은 화설하고도 제일 많이 나는 거는 오나우 화자의 요 설자로 많이 씁니다. 화설하고 나는 거. 신신은 본래의 뜻은 뭐냐 하면은 신신은 신자는 별신자와 똑같습니다. 움츠려 있지 않고 펴지는 겁니다. 나무로 식물로 말하면 가지들이 꼬골꼬골 오므라고 쭉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걸 신신이라고 합니다. 요요는 오늘 시경에 요요라는 말 엄청 많이 나옵니다. 도지 요요여라고 하는데 이건 어찌 됐냐 하면 싱싱한 모습입니다. 복숭아 이파리가 싱싱한 것, 뭐 더 나서 야들야들한 것까지.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다 속하죠. 요요는 싱싱한 겁니다. 그래서 요는 어찌 됐냐 하면은 이거는 어떤 온화한 기운이 확 퍼져 있는 상태, 이런 걸 싱싱이라고 합니다. 온화한 기운이 확 퍼져 온몸에 퍼져 있는 상태. 요요는 뭡니까? 기죽지 않고 항상 생기가 도는 상태. 이걸 요요라고 합니다. 생기가. 그래서 요거는 앞에 말했듯이 양씨가 말로 했듯이 용모와 안색을 두고 한 말이 아니고 농 전체에서 풍기는 기운을 말한 것으로 그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님은 평소 거처할 때 신신은 어찌 됐냐? 온화한 기운이 몸에 확 퍼져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온화한 기운이 확 퍼진 그런 상태와 같고 또 항상 활기가 도는 거예요. 요요. 항상 활기가 순영원하게 도는 이런 모습이었을 거라는 거. 어쨌거나 이 신신과 요요는 공자님의 평소의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갖다 각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신이나 요요는 다 어떤 움츠를 들거나 고민스럽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화평한 기운이 한이 몸에 퍼져 있는 상태, 이런 것을 드러난다. 그래서 신자는 폐신자와 통용이 되고 요 요자는 싱그러울 요자 이런 건데 일찍 죽을 요자가 아닙니다. 싱그러울 요자, 발랄하다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요자는 젊은 아가씨들한테 시경에서도 엄청 많이 쓰죠. 요요라고 하는데. 그러니 어떤 분에 생기가 도는, 활기가 도는 이런 겁니다. 이만 보면은 요는 아주 뭐 강인하거나 엄숙하거나 위험을 갖추거나 그런 모습하고는 완전 다른 겁니다. 또 좀. 그렇다고 뭐 기가 죽거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한 신신과 요요를 가지고 공자님의 어떤 안색이나 채취 그런 걸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자활 시무이라 오세요 하면 공자님 만년에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시무이라 하는 게 심하도다 이 말이겠죠. 도체의 문장이죠. 무엇이 심해? 오세요 나의 노세함이여. 심하도다 나의 노세함이여. 나의 노세함이여. 구이라 오래되었다. 무엇이? 오 불부 몽겐 주공이다. 내가 몽겐 주공. 내가 몽겐 주공. 꿈에 주공을 다시 보지 못한 지가 다시 보지 못하였다. 오래되었도다. 내가 다시 꿈에 주공을 보지 못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노는 전편이나 어딜 다 들고 공자님이 내가 뭐 때문에 주공을 좋아한다고 써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공은 뭡니까? 주나라 초기에 봉건 제도의 제도를 만들어낸 사람이 주공입니다. 자기인 무왕은 통일만 해놓고 이제 통일하고 나서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그런 조카 13살짜리 성왕이 어린 임금이 되고 나서 모든 주나라의 동양에서 하던 봉건 제도의 기본 제도와 문물을 갖다가 정비한 사람이 주공. 그럼 문물과 예학에 대해서 가장 밝았던 공자께서 주공의 어떤 사상이나 그런 것을 갖다가 호구로 했듯이 공자님은 그것을 주나라의 봉건제도로 제대로 믿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주나라의 문물 제도를 만든 주공의 어떤 것을 다 익혔으면서도 다시라고 말로 쓴 거 보면 예전에는 간혹 꿈에 자주 보였다는 얘기죠. 꿈에 주공 이럴 때 주공을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해갖고 예전에는 꿈에 한 번씩 보였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찌는 이 말을 할 때는 꿈에 다시 보지 못한 것이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자기의 노시함을 탓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자님 만년에 자기 자신의 어떤 살아온 것을 돌아보면서 한 말이 아닐까. 또 이 정도가 되면 망민길에 올랐다가 쭉 노나라로 돌아오기 이전의 상태. 60대 중반 68세 돌아왔으니까요. 돌아오기 전에 이럴 때 60이 넘어가지고 자신의 어떤 상황을 보고 한 말은 아닐까. 솔직히 그런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 앞에도 내가 이 세계 외에 무엇이 내가 잘하는 게 있겠노라는 하고도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힘이라 오세요. 힘하도다 나의 노시함이. 노시하다는 것은 이제 더 분발의 힘을 내고 정치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나 안 그러면 제자들 중에 더 열심히 가르치거나 이런 데 대해서 조금 뜻이 없어진 그런 뜻이 하기가 자기 어떤 도를 실현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때가 다 지내가 버린 것을 탄식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심하도다 나이 늙음이여 오래되었다. 왜? 자기가 정치에 나와주고 어떤 일을 하고 뭘 하거나 할 때는 제일 존경하고 자기가 모든 걸 배웠던 주공을 흔히 봤기 때문에 꿈에 봤기 때문에 이런 말로 한 것은 아닌가. 어쨌든 약간 애처로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되었다 내가 다시 꿈에 죽음을 보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자활 지어도 이것도 그렇게 어린 게 아니고 이거는 자활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생략된 말이 너희들은 해도 되고 제자들 보고 한 소리를 합니다. 안 그러면 유자 보고 한 말입니다. 그리고 왜 자기한테 배운 사람들은 장차 배설을 하러 갈기가 되기 위해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밑에 공부하는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너희들의 기본 자세는 앞으로 내 데서 공부를 하고 예를 익혀가지고 패스라고 나갈 너희들은 무엇의 뜻을 두고 아닌 도의 뜻을 둬야 돼. 지욕심 채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시는 위에 위정자가 있으면 바른 도로서 말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도의 정도의 딱 뜻을 두고 뭡니까? 그 다음 자기 자신은 마음속에 덕을 갖다가 수양에 갖춰야지죠. 그래갖고 마음속에
그 어떻게는 근거하다는 것은 마음속에 딱 지니는 것이라고 써놨습니다. 뒤에 보면 집수라고 써놨죠. 내 마음속에 딱 잡아 지키는 걸 그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덕에 너희들 마음속에 덕에 모든 것을 기준으로 근거해야 합니다. 덕에 딱 자기를 지킨다. 덕에 선한 본성을 딱 지키는 덕에 근거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딱 그 덕에다가 두어야 하며 덕에다가 자신을 두어야 하며 이런 경우는 덕은 뭡니까? 개인의 인격 수양입니다. 그 다음 의여인은 너한테 베풀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어지님처럼 너한테 배려하고 베푸는 겁니다. 너한테 베풀 적에는 인에 의거해야 하며 어지는 마음에 의거해가지고 베풀어야 하며 그럼 이만 해가지고 관리로서는 부족하다는 거죠. 뭐 유어의 논유자지만 이는 뭡니까? 유자는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것을 유라고 합니다. 물속에 자유롭게 헤엄치는 건 뭡니까? 모든 일에 능숙한 것을 유라고 하는 거죠. 유라고. 숙달된 상태를 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무엇에? 얘는 기회입니다. 기회. 활쏘기 말타기 이런 것만이 아니고 뭡니까? 계산하는 것들, 행정에 관한 것들, 법조문 이런 것들이 예죠. 그래서 정치를 하려고 하면 계산하는 것도 또 뭡니까? 판단하는 것도 안배하는 것도 이런 게 다 기회입니다. 얘는 뭡니까? 얘 아마 유계가 있잖아요. 유계. 뭐 사어서 그렇게 숫자에도 밝아야 되고 뭐도 밝히고 또 활속이 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입니다. 기계. 이거는 어떤 행정을 할 때 기본으로 필요한 우리의 어떤 그는 지식이죠. 지식. 그래서 유계의 유가 뭡니까? 능숙한 거죠. 그런데 마음대로 헤엄치니까 유계에 능숙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유계에 능숙해야 할 것이다. 그럼 이거는 뭐 제가 볼 때 공자님이 내가 이리 한다는 자기 두고 한 말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이것도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제가 그 앞에 건 제가 붙인 말입니다. 너희들이 내한테 공부해가지고 공무원이 되려고 하면은 우선 기본 자세가 이래야 된다는 거죠. 마음은 청원이. 바른 도를 모르면 우리 사람은 성나요. 도의 뜻을 두고 또 두 번째로는 수양할 적에는 덕에 근거해야 하고 너한테 베풀 적에는 인에 의거해야 하고 행정을 볼 때는 여러 가지 기회에 능숙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